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33강 31, 32, 33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어떻습니까? 맨 먼저 회계 원리, 그 다음에 다시 중급 회계,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묶어둔 뭐가 되느냐 그런 내용으로 기출문제를 우리가 풀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와 있는 회계는 바로 우리 손세정 회계사님의 해설을 우리가 달아주고,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제가 별내로 옆에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두 개의 답이 있는데 다 보완이 되고, 단지 아까 하나 여러분이 아마 중간에 PPT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32강 중간에 그 별내 하나가 조금 잘못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바로 수정을 갖다 우리가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올려드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아마 32강 가운데에서 우리가 쭉 갔는데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63번, 아마 여러분 답지를 보면 앞에 나와 있는 해설 우리 앞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세정 선생님이 회의는 맞는데, 제가 PPT 만들면 아마 우리가 조금 있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해설을 다시 해야 되느냐 그럼 별내로 넣어서 여러분이 보는 교재에서는 해설 두 개가 있을 때 뒤에 해설이 그 앞에 있는 그 그대로, 앞에 있는 복사를 갖다 그대로 했네. 62번에 별내를 그대로 뒤에 별내로 갖다 이어서 중복이 됐는데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올리겠다는 얘기를 드리며, 이제 33강 나머지 40문제 중에 10문제 남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가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알지만 별내를 다 두 개나 달아놨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이렇게 그 판서를 너무 심하게 하면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하며 나간다. 그리고 또 원래는 중급 얘기를 손세정 회계사님 맡았지만 뭐 지금 바쁜 와중에, 그렇다고 해가 우리가 DV를 나눠서는 안 되니까 그분이 이제 쓰신 해설과, 그리고 제가 별도로 더 추가해서 이중적 해설을 달며 쭉 해설을 보며 한번 체크해보는 이야기가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는데 유념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여기도 역시 공사 제조 관련된 원가는 다음과 같다 해서 나왔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140만원, 기본 원가가 얼마냐 120. 기본 원가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뭡니까? 직접 배류비와 노무를 단 걸 기본 원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노무비와 뭐가 돼? 제조 간접비를 갖다 우리가 단 전환 원가, 가공 원가가 있다. 그 다음 기초 제공이 얼마냐? 10만원이다. 기말 제공이 20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뭐가 되냐? 그럼 제조 원가는 기말 제공에다가 기초 제공을 갖다 빼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단 거다. 외국은 20만원에서 여러분 잘 알지만 10만원을 빼고 그 다음에 140만원을 갖다 단 거다. 그래서 군건 150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50이다. 그리고 직접 재료비 X,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Y,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를 Z로 우리가 놓자. 여기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해가,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면 직접 노무비가 얘들은 80만원이다 하는 이야기로 80만원을 갖다 알려준다는 얘기로 답을 갖다 달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재공 투입에서 140만원에다가 20만원 더하고 10만원을 빼라. 그럼 150이다. 그럼 150에서 110을 갖다 빼기 때문에 40만원이 제조 간접비다. 그러면 노무비가 120인데 제조 간접비를 갖다 빼니까 궁금한 노무비가 80만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결과는 어떠냐? 우리가 봤을 때 같다라는 얘기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드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개념을 갖다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2번의 이야기를 보죠. 자, 32번의 이야기는 당해 연도에 설립된 공사는 당기 제품 1000개를 생산해서 800개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 판매비인 화재보험료를 제조 간접비로 처리했다. 화재보험료를 판매비로 회계 처리한 경우와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화재보험료를 제조 간접비로 볼 것인가, 화재보험료를 판매비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분급 다르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처리를 갖다 우리 해놓은 가만히 내용을 보면 화재보험료는 제조 간접비로 처리 시는 매출의 원가가 증가하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매출의 총이익은 감소하나 실제 판매액은 80%만큼
매출 원가가 인식되므로 판관비를 인식하는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어떻다? 증가된다. 자, 이제 그렇죠. 매출의 원가보다는 바로 판관비로 볼 때 영업이익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32번에 대한 답은 바로 5번이 정답이다. 여기 바로 미치는 영향을 얘기해 매출 총이익은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한다는 얘기로 5번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풀이해놓은 이야기를 갖다 가만히 보면 바로 화재 보험료는 재고자산 원가를 구성하는 제조원가에 반영되므로 매출의 총이익은 감소하고 판매인 비용 항목의 재고자산으로 자산화되므로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200개가 남아있으므로 그러니까 별례를 참고해도 여러분이 무방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례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갖다 본다면 바로 73번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73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죄송합니다. 33번이군요. 제가 전체 보통 우리가 문제를 갖다 볼 때 1교시, 2교시 이렇게 분리해가 낼 때 그런 경우인데 73번이 아니라 33번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제조 간접 원가를 노동시간에 따라 예정 배부한다. 2001년 동년 3월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3월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연간 직접 농업이 예산이 3,700, 그 다음 제조 간접비 예산이 2,400원, 그 다음 직접 노동시간이 450,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배부 차익은 1,300만큼 뭐가 되냐? 과대 배부했다. 이렇게 우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해설 쪽을 우리가 본다고 해도 바로 192,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럼 3,700을 갖다 우리가 어디 됩니까? 나누어라. 그럼 시간당 52로 잡혀진다. 그럼 52만큼 잡혀지는 데서 450만큼 시간을 투여하니까 23,400원이다. 그러면 23,400원과 1,300원 과대가 됐다면 23,400 배부에다가 과대된 걸 갖다 실제 발생액을 갖다 우리가 따져주면 배부 차익이 난다. 이 바로 배부 차익이 얼마냐? 22,000 바로 100원이 바로 실제 발생액이다. 배부 차익이 13,000원이니까 과잉으로 돼 있어 빼면 22,100원이 돼야 1,300원만큼 차이가 난다 하니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걸 제가 해설해 놓은 이야기는 보면 자, 예산의 배부율에 따라 192,400원에다 3,200원 하면 52다. 이건 맞죠? 다음 배부액이 어디 되느냐? 450에서 이 51을 곱하니까 23,400원이다. 그럼 23,400원에다가 1,300원만큼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과대로 돼 있으니까 1,300 빼니까 22,100원이 돼야 바로 정답이 어디 되느냐? 1,300만큼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33번의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34번의 문제로 넘어가서 34번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34번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공사는 균등이익률법을 적용하고 결합원가, 균등이익률법은 뒤쪽에 가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결합원가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 가죽, 뼈까지 가는 분리점까지의 비용을 갖다 결합원가라고 얘기하는데 결합원가 속에서 바로 균등법이다 그러면 똑같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비용을 갖다 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이익률은 30%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A와 B가 어디 되느냐 균등하는데 300단이고 여기가 320단이다. 판매 가격은 여기는 30원, 여기는 25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가공비가 2,100원이고 여기는 3,200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A의 제품의 경우는 자 어떻습니까? 300단위에다가 30원을 곱하고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1-30%의 매출 총이익의 30%만큼을 갖다 우리가 왜 된다 그랬죠? 바로 일종의 균등 매출 이익률은 30%니까 30%면 6,300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원가는. 그러면 A에 배부된 게 6,300원이고 그 다음에 왜 되죠? 추가 가공이 얼마냐? 2,100원을 갖다 우리가 빼면 4,200원이 뭐가 되느냐? 바로 결합원가에 A에 배부가 되어야 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 우리가 달아줬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별의를 갖다 달아놨느냐? 역시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일단 300에 30. 그 다음에 왜 되느냐? 1-30%. 그
다음에 2,100원을 빼니까 4,200원이다. 이렇게 간편법으로 답을 갖다가 달아줬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에 있어서 책임회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책임회계, 승과. 그래서 여러분들 책임회계와 승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제 쭉 내용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 4번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균형 승과표에서 내부 프로세스. 내부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 배송을 어떻게 했다, 또 원가를 어떻게 관리했다, 내부적인 통제 품질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근데 왜 되느냐? 뒤에 보면 종업의 만족도나 종업의 이식률. 이건 바로 학습. 여러분이 잘 아는 학습에 대한 이야기, BSC에서 학습에 대한 이야기, 반복 학습. 이 학습에 관한 이야기와 내부 프로세스는 다른데 잘못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4번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답을 달아주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고 다른 내용은 다 맞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기도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어떤 역량을 집중했는가 초점이고 가치사슬 기업 내 핵심 역량을 개발해야 되며 여기에 설명된 종업원의 만족도라든가 종업의 이직은 바로 성장 및 학습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도 우리가 보면 뭐가 되느냐 종업원의 만족도나 종업원의 이직률이나 이거는 학습과 성장 관점에 뭐가 되느냐 하면 예시다 하는 이야기로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75분의 문제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5번이네요. 제가 자꾸 그 자료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1교시, 2교시 이래 돼 있는 얘기입니다. 자, 36번 가죠. 자, 다음 공사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가공의 원가는 공정의 완성도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하며 검사는 가공의 전환 원가 60% 시점에 이루어지고 정상 공송 수량이 검사를 통과할 때는 5%이다. 이때 다음 문제를 하라. 했습니다. 정상의 공산품 수량은 어떠냐 하는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수량은 기말 제공 300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완성 수량 1360에다가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기초 제공 260을 빼라. 그러면 생산 가능 그 다음에 공손 수량 140 하니까 154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러면 1540인데 단기 착수는 1360에서 기초인 260을 빼니까 110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정상 공상은 검사에 5% 통과됐으니까 1100에다가 300을 더해가지고 5%를 곱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70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비정상 공상 수량은 공손 수량에다가 정상 공손 수량이니까 140에서 70을 빼니까 70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정상 공산 수량이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저는 답을 달 때 검사 수량이 1360에다가 260을 갖다 빼고 300을 갖다 더하라. 그러니까 1400이 뭐가 되느냐 나오고 정상 공손 수량은 1400에 55%니까 70개다. 이렇게 답을 달아도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7번 보죠. 77번은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공원이익률 안전한계율. 안전한계율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공급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위 손익분기점 이상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익을 갖다 냈을 때 안전한계율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풀어놓은 걸 갖다 보면 공원이익은 자 5만원 가운데 2만원이 뭐가 되느냐 공원이익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5만원에서 37,500원 손익계산서를 뺀 5만원 보면 바로 안전한계율이 25%다. 손익분기점은 15,000원에서 바로 4,000원만큼 40%. 이 40%가 나오는 이유를 갖다 우리가 보면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계산을 했었죠. 그러면 공원이익 2에다가 영업이익 하니까 4다. 영업레버리지는. 그리고 이제 55,000원에 뭐가 되냐 40%를 곱하고 15,000원 빼니까 2,000원이다. 7,000원이다. 그럼 7,000원인데 5,000원 나와 있으니까 2,000원만큼 증가된다. 하는 이야기로 해설이 쭉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보는 가운데서 5번이 판매량이 10% 증가하면 이 영업이익은 20% 증가한다는 말이 옳은 거다. 그런 얘기가 되고 다른 거는 전부 다 변경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별애를 보면 공원이익률은 바로 40%다. 왜? 5만원에 2만원이니까 40%다. 영업 레버리지는 5,000원분에 2만원 오니까 4다.
안전한계율은 바로 4분의 1, 25%다.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어디 되느냐면 37,500원이고 매출이 1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40%다. 영업 레버리지가 4니까 그럼 5만원에 40%하니까 2천원만큼 뭐가 되느냐 늘어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답을 갖다가 달아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답을 갖다가 비교하시면 답이 나왔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다음 이야기는 바로 38번 이야기를 보죠. 자, 여기는 바로 현금 예산을 갖다가 편성 중이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매출 자료다. 분기별 40%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현금 매출이고 60%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외상 매출이다. 그러면 첫 분기는 60%, 둘째는 30%, 세 번째 분기는 10%만큼씩 회수가 된다. 그러면 2001년 매출액과 관련하여 3분기 예상되는 현금의 유입액은 얼마인가? 3분기 이때 의되느냐 하면 돈 들어올 게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풀이 과정을 우리가 딱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현금 매출을 이렇게 했다. 외상 매출을 이렇게 했다. 이거는 나와진 조건 속에서 우리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죠? 자, 60%, 그 다음에 의되느냐 뭐 우리가 봤을 때 외상 60, 요거 현찰 40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이거 전체 속에서 요게 15, 10, 그 다음에 요게 18, 12, 그 다음에 12, 8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거는 60%, 40%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문제 속에서 보면은 25 속에서 예를 들어 현금은 40%, 외상은 60%, 또 2분기에 30을 갖다가 현금 40%, 외상 60%, 3분기 20을 가지고 40%, 60% 이렇게 나눴을 때 이야기가 요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되고 현금 매출 합계가 25, 요는 30, 여기 얘들은 역시 2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3분기에 들어올 돈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 15만 원을 갖다가 당기는 60, 그 다음에는 30, 그 다음에는 10%니까 요게 어디 되느냐 15만 원에 대하여 들어오는 금액이다. 두 번째 18만 원에 대해서는 요때는 60%, 여기는 30%니까 5만 4천이 여기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12만 원에 대하여는 여기 60%니까 여기에 7만 2천 원 들어온다. 그럼 요거는 외상대금을 회수한 거고 여기는 현금 들어온 8만 원이 있으니까 8만 원과 외상매출금 회수 금액을 15,000원, 54,000원, 72,000원을 더하니까 공급은 22만 1,000원이 뭐가 되느냐 전체 회수액이다 한 말로 바로 답이 되는 게 우리 바로 손세정 회계사님 답이고 또 제가 이제 그 밑에 간단하게 요령하는 그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 표를 한번 보자 이거죠. 표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3분기 때 이해가 되는데 그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25만 원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40% 여기 60% 이렇게 되면 15 요래 나오죠. 여기도 40% 60% 하면은 12만 원 18만 원 나오고 여기도 40% 여기 60% 하면은 8만 원 12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됐고 일단 이 15만 원을 3분기에 가면 얼마냐?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는 10%란 말이야. 18,000원에 대해서 이건 얼마냐? 30%란 말이야. 그다음에 12,000원에 대해서는 60%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싹 더하자 이거죠. 싹 더하고 여기 뭐냐? 현금 매출 8만 원을 더하라. 그럼 요거 더한 게 14만 1,000원이고 8만 원 더하면 22만 1,000원이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로 그냥 도표를 그려서 설명해 놓았을 따름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22만 1,000원을 답으로 달아주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으로 가면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ABC 제품을 갖다 생산하고 판매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A 제품, B 제품, C 제품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자, 예산의 매출 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바로 이제 A 제품은 90만원, 변동이 54만원 고정, 22만 5천원, 12만 5천원, 그 다음에 135에다 81만원, 450에다 247만 5천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A 제품은 얼마냐? A 제품 우리가 봤을 때 전체 450에 90만 원이니까 몇 프로냐 하면 20%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 제품은 어디 들었냐? 450에 225니까 이건 몇 프로냐? 그러면 바로 5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5만 원은 450에 볼 때 몇 프로냐? 30%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20%, 30, 50%, 30%구나 하는 걸 전체를 알 수 있죠. 그럼 변동원가가 얼마냐?
자, 쭉 나왔는데 이게 247만 원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450에다가 247만 5천 원이다. 그런 얘기를 놓고 우리가 비교한다면은 바로 여기서 요걸 빼라 이거죠. 여기서 요걸 빼니까 202만 5천 원이 이익이고 450만 매출액이란 말이야. 그럼 공급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계산하면은 공원이익률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고정원가 81만 원에다가 공원이익률 45%니까 그렇게 우리가 잡아 45%가 되는 이유가 요거란 말이야. 그럼 고정원가 81만 원에 41%니까 180만 원 나누기 20%를 해줘라. 그러면 분급은 여기 어디 되느냐 그럼 180만 원 나왔는데 20%니까 분급 36만 원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뭐가 되죠? 그렇죠? A 제품 20%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 36만 원만큼 배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며 36만 원이 바로 1번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 회계사님이 답 달아준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얘들은 그냥 공원이익률을 갖다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면 450에서 247만 5천 원 빼고 450으로 나누니까 45%다 이렇게 되죠. 그럼 손익분기점은 뭐가 되냐? 81만 원인데 45% 나누니까 180만 원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180만 원의 손익분기점 A에 대한 이야기는 180에다가 90을 갖다가 곱하고 450을 나누니까 36만 원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하는 이야기. 답은 두 가지 별례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40번 마지막 문제로 왔군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취급해 봄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중고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다음에 40번 이후의 문제도 이제 혹시 우리가 봤을 때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손세정 회계사님이나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갖다 좋은 문제가 있을 때는 연속해서 34, 35, 36 해서 뒤에 달아가며 문제와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히스를 올리면서 여러분을 계속 중급회계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 40번 마지막 문제 33강의 마지막 이야기 얘기하도록 하죠. 자, 주공사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표준원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 제품 2000단위를 기준으로 문제는 2000단위를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바로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표준 원가는 다음과 같다. 이 제조 간접 원가는 72만 원의 기본 뭐가 되냐면 플러스에다가 직접 노동 시간이 뭐가 되냐면 노동 시간과 100원 한 단위 100원을 갖다 곱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은 얼마냐면 5시간으로 잡는다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실제 자금 노동 시간은 2400시간이고 그 다음에 실제 생산량은 4000 단위다 하는 얘기가 되며 그래서 변동제조 간접에 뭐가 되냐 능률 차이. 여러분이 잘 알지만 변동제조에서는 바로 능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제조 원가에서는 뭐가 되냐 조업도 차이를 얘기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변동에서는 능률 차이를 그리고 고정제조 간접에서는 조업도 차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답이 오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풀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가볍게 한번 보며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역시 첫 번째 이야기는 손세정 회계사님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답을 단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 해를 올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제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올렸던 해를 갖다 올려서 같이 이중으로 여러분이 폼으로 해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럼 40번 문제를 풀이 과정을 보면 일단 뭐가 되느냐 여기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능률 차이가 있다 하는 말을 했고 이 능률 차이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고정 바로 원가에서는 조업도 차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변동에서는 능률의 차이 고정에서는 바로 조업도 차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 예산에서 바로 투입 기준의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뺀 것이 능률의 차이다 이렇게 되고 변동에는 4000 단위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5시간에다가 100원씩을 치니까 200만 원이다 하는 수가 변동 예산에 나와 있죠. 반면에 투입 기준은 2400에다가 100원을 갖다 곱하니까 204만 원이 나오더라. 그럼 이게 얼마 나오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4만 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 바로
4만 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실제가 어떻게 됩니까? 훨씬 투입 기준이 더 많다 이거죠. 변동 기준 예산보다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실제가 바로 어떻게 되냐 그럼 예산보다 높다니까 4만 원만큼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원가에다 금액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하는 이야기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200만 원인데 204만 원이니까 4만 원만큼 더 능률 면에서는 바로 불리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표준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바로 여기에 중요한 변동 예산에 우리가 잡은 거는 200만 원으로 잡았는데 투입된 기준 예산은 얼마냐 204니까 4만 원만큼 더 들어가니까 우리가 불리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정제조 간접비에는 조업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얘는 고정 예산에다가 배부액을 빼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고정 예산은 2천 단위에다가 5시간을 갖다 놓고 72시간에 시간당 배부를 갖다 했더니 72만 원이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곱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럼 배부액은 어디에 드냐 4천 단위에다가 5시간에다가 72를 갖다 곱하니까 144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왔죠. 그러면 조업도는 어디에 드냐 그러면 72만 원이 생겼는데 실제 예정은 뭐가 되냐 144만 원으로 어디에 드냐 배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오히려 72만 원만큼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원가에다가 마이너스 시켜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에서 유불리를 갖다 따지면 여기는 바로 변동에서 능률 차이는 4만 원만큼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어떻죠? 불리하고 여기 불리하다는 말이 나오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72만 원이면 여기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리하다 하는 두 가지로 우리가 답을 갖다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제가 얘기한 건 뭐가 되냐 바로 결례로서 이렇게 우리가 차이를 갖다가 나타내는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냐 그러면 능률의 차이는 앞에 나오는 뭐가 되느냐 바로 100에다가 22만 400원을 갖다 곱하니까 204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0에다가 뭐가 되냐 2만을 곱하니까 200만 원이 나온다. 이건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능률의 차이에서는 훨씬 더 4만 원만큼 뽑아들기 때문에 4만 원이 불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됐죠. 반면에 조업도 차이는 뭐가 되느냐 여기에다 우리가 봤을 때 72니까 바로 여기서 계산을 하면 2000에서 5를 갖다 곱하는 거에다가 바로 단위가 72니까 72만 원이 나오고 얘는 72에다가 4,000개에다가 그 다음에 5를 갖다 곱하니까 144만 원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럼 이건 왜 되느냐 그럼 오히려 바로 우리가 예전보다는 왜 되느냐 그럼 여기가 훨씬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결말을 표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변례로서 나와 있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결론은 능률의 차이 4만 원 분리 그 다음에 조업도의 차이 72만 원의 유리로 답을 단 내용을 갖다 우리가 봐주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으로 가서 가만히 본다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게 여러분들 답 나왔던 이야기 속에서 앞쪽으로 보면 1번이 정답이 되죠. 1번이 정답이 되어 능률의 차이는 뭐냐 4만 원 불리하고 조업도의 차이는 72만 원 유리하다 하는 두 개의 답안을 가지고 결말을 갖다가 맺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제 40개 문제를 갖다가 손세정 회계사님이 너무 요즘 바쁘니까 일단은 어떠냐 그러면 별례로 여러분에게 올려놨고 또 제가 옆에서 다른 별례를 올리면서 이중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서 처리하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선생님과 회계사님과 응원해서 전체 우리 회계를 갖다 계속 문제를 늘려가는 쪽으로 하며 학생들의 필요에 의하여 항상 좋은 이런 아이디어나 또는 가이드가 되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이제 여러분이 뭐 짧지만 또 회계사님이 직접 중급을 갖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지금 현재 뭐 연말이고 또 뭐 감사나 여러 가지 회계 CPA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바쁜 사정이어서 일단 이번 1번부터 40번까지는 뭐 변칙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다음에는 응원해서 수시로 우리가 좋은 문제를 계속 올려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회계학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며 여러분하고 계속 31, 32, 33이 있지만 그 이후에도 34, 35, 36을 계속 올리면서 문제와 설명을 올려서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이런 카페가 되겠다는 걸 거듭 약속을 드리며 여러분이 꼼꼼하게 문제를 풀며 여러분이 따라와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